안녕하세요. 준성호입니다. 화요일 장에서 나스닥 지수가 2.5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준수지수로 상위 52.2%였죠. 상승은 언제나 반갑습니다. 약간 벗어날 수 있으면서 떠나지 못하는 그 심리가 이해가 됩니다. 정말 우리 나스닥 투자자들의 마음도 몰라주고 반년 내내 떨어지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반등해주면 역시 심성이 나쁜 놈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계좌도 하루에 100만원씩 출렁이고 있는데도 옛날 같으면 진짜 밥맛도 없을 텐데 이제는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배가 고프고요, 잠도 잘 옵니다. 현실에서 뭔가를 살 때는 더 아끼려고 하면서도 막상 뒤에서는 계좌로 이렇게 돈을 파쇄하고 있다는 게 정말 모순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우선 돈을 잃어야 하는 이 모순을 견디는 게 투자자의 길인 듯 합니다. 물론 매도하지 않으면 손실이 아닙니다. 오늘은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침체를 예상하는 가운데 그래도 제가 좀 낙관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무슨 헛된 기대심을 심어주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만 참으면 상승장이다, 연말에 보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바로 강달러입니다. 이 침체 국면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서 달러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은 미국 주식 우상향의 전제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서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매출이 성장할수록 기업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이죠. 만약 매출이 늘어서 주가가 오른 주식이 있다면 이것은 그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의 가치가 오르지 않아도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통화량의 증가죠. 돈이 많이 돌아다니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이거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했을 때 부양책 쏟아내던 때를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코로나 이전의 매출로 돌아왔을 뿐인데 주가는 더 높은 경우도 있었고요. 여전히 매출은 회복하지 못했는데 주가는 벌써 회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주가는 매출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비록 그때 부양책들은 단기간에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상승장을 만들어냈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의 우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늘어난 통화량이 우상향에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미국의 달러는 오늘날 전세계 무역에서 쓰이는 기축통화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화폐로 인정되면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계가 서로 엮여서 무역이 많아지고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수록 달러의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달러는 오직 미국밖에 찍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은 전세계의 달러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 엄청난 적자를 무릅쓰고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소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흑자를 낸다면 돈이 쌓인다는 말인데 달러가 쌓여버리면 세계의 달러 수요는 충족될 수가 없어요. 달러가 말라버려서 국가들끼리 교환할 돈이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안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이렇게 적자를 계속해서 보는 게 절대로 나쁜 건 아닙니다. 미국의 빚은 달러로 갚게 되어 있고요. 달러는 미국이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계는 달러가 풍족해야 무역을 할 수가 있고 달러를 가져오기 위해서 미국의 물건을 팔아야 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윤전기 돌려서 찍어낸 종이일 뿐인데 다른 나라들이 실제로 가치 있는 것들을 갖다 주는 모양새입니다. 완전 사기적인 체제죠. 정말 그 사기 그 자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체제를 그만둘 이유가 없죠. 쉽게 생각해보세요. 미국에도 석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쓰고 그냥 달러 찍어내서 남의 석유를 가져오면은 누가 이득이겠어요? 자, 그렇다면 꼭 미국의 기업들이 성장하지 않더라도 세계 경제는 성장하겠죠. 우리나라 출산율은 처참해도 세계 인구는 늘어나잖아요. 그럼 미래의 달러 수요가 보이죠? 이렇게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고 있는 동안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화량에 의해서도 미국 주식시장의 우상향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같이 침체가 우려되는 시기에 인상하는 금리를 버틸 수 없는 사람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경제가 점점 쪼그라드는 건데 전체적인 달러 수요를 감소시키는 게 아닌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달러는 세계의 자연스러운 수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부양책을 위해서 초과로 공급되었습니다. 이 초과 공급된 통화량이 달러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 시점에 오히려 의도적으로 유도된 듯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도록 해서 달러에 대한 의심을 지우고 코로나19 위기는 넘기고 다시 한번 달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건가 싶기도 한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쁜 건 아니죠. 장기 투자에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할지 고민한다던가, 러시아 제재 때 스위프트에서 퇴출하는 것도 그렇고, 가상화폐가 부상하는 것도 그렇고, 달러의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생겨났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긴축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일단은 너네 달러 없으면 힘들잖아. 그치? 딴 생각하지 말고 외환 보유고 달러 가득 채워놔라. 이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인플레이션도 별로 심하지 않아서 급하게 금리를 올릴 필요성도 높지 않고, 오히려 통화량의 지나친 증가로 인해서 나스닥이 2만을 찍고 있었다면 심각한 버블일 텐데, 그가 터지고 있는데 긴축하는 것도 끔찍하고, 이미 달러의 통화량을 세계 수요를 앞질러서 늘려놓은 바람에 실적 없는 우상향은 꿈도 못 꾸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차라리 16,000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준 인플레이션에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됐다면 달러 패권도 위험해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들이 더욱더 커졌을 것 같고요. 지금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저가 매수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달러 가치의 재확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의 우상향 여력은 건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